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7%, 코스닥도 6% 이상 빠지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일제히 발동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도 시장을 끌어내리는 건 반도체 기업들의 강한 약세,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인데 이 반도체 기업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또 이 대안으로 우리가 어떠한 섹터를 보면 좋을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가 일제히 강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무려 10거래일째 이탈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시장이 또 다시 크게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아마 많이들 뉴스를 통해서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지난 밤에 미국 증시에서 이제 메타발 좀 악재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일단 메타라는 이 하이퍼스케일러가 지금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메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잉여 컴퓨팅 파워를 활용해서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지금 남는 컴퓨팅이 있다라는 거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공급 과잉이 아니냐. 그래서 AI도 이제 좀 피크아웃을 찍는 게 아니냐. 그리고 GPU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요가 조금 더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으로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간밤에는 이제 마이크론이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다 급락을 했고 우리나라 시장도 개장하는 즉시 대다수의 반도체라든지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걸 지금 악재로 일단 받아들이고 있긴 하지만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이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메타발 이야기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던 반도체 섹터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가격적인 부담이 있었던 그리고 매물을 좀 던져야 되나 차익 실현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시장 참여자들에게 매도의 어떤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 메타가 지금 이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하는 것들은 지금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올해 초부터 사실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던 전략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매도에 그냥 빌미를 주었을 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메타 같은 경우가 이제 천문학적인 이제 투자 자금을 계속적으로 쓰고 있던 하이퍼 스케일러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더 이 컴퓨팅 자원을 활용을 해서 수익을 일단 만들고 이 수익을 다시 재활용해서 재투자를 하겠다라는 전략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메타가 지금 투자를 줄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줄인다라고 한다면 뭐 GP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업황에는 좋지 않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흘러나온 것도 아니고요. 특히나 만약에 지금 캐펙스를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수요가 감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난달이었죠. 6월달 같은 경우 한국의 수출 지표도 사실 좋지 않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출 지표 아마 확인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역대급도 수출을 달성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 반도체 수요는 아직도 꺾이지 않고 있고 가장 큰 돈을 우리나라에 벌어주고 있는 메인 섹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노이즈로 인해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7월 달에 있는 주요 이벤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어떤 실적 발표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우리가 알만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중순부터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그다음에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부합이 된다고 한다면 변동성은 낮아지면서 다시 한번 반등의 힘이 붙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는 그렇게 우리가 악재로 받아들였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일단은 7월 달 이런 주가의 상승 이벤트가 릴레이로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투매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실적만 일단은 안정적이고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반도체 종목들 일단은 조금 더 홀딩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신규로 매수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기다리셨다가 변동성이 좀 완화되고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반도체 관련 기업들 오히려 이 흔들림을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반도체 이 메타의 잉여 컴퓨팅 파워를 활용한 클라우딩 사업 진출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이퍼스케일러 측에서 투자를 줄인다라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 달에 반도체 기업들 굵직굵직한 이벤트들 많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외적인 이슈 속에서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이벤트도 굉장히 크게 있었죠. 대표적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구축이 실제로 됐을 때 수혜를 받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기대감에 강한 상승 보인 종목들도 있었는데 저희가 좀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소부장이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글로벌 악재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저는 이제 신규 매수하기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져서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더 빨리 수혜를 받는지 그리고 실적이 더 빨리 반영이 되는지를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게 아니더라도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기업들 우리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공장을 계속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장을 증설할 때 과연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되고 이 단계별로 어떤 기업들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면 어떤 기업이 먼저 수주를 받고 실적이 늘어나는지 이걸 통해서 더 빨리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당연히 캐펙스가 발표가 되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공장 증설을 하게 될 거고 그걸 부지 선정하게 되고 건설주들이 설계를 하거나 그다음에 건설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의 외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장비 소재단이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클린룸이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신성 ENG라든지 뭐 한양 ENG, KN솔 이런 기업들이 수주가 빨리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룸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종목들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한양 ENG 같은 경우는 어제 거의 뭐 상한가까지 갔었거든요. 그만큼 아주 빠르게 이제 수주가 나온다는 장점 때문에 더 빨리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클린룸이라든지 유틸리티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에 이제 장비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재가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부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장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죠. 전공정도 있고 뭐 전공정도 있지만 일단은 전공정들이 아무래도 수주가 빨리 들어올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공정 장비주들이 최근에 조금 더 강했던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어서 이제 소재와 부품이 따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검사 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 제품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테스트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테스트 장비 쪽도 계속 수주가 조금 후속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 패키징을 또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SF의 반도체, 뭐 네페스 이런 기업들이 후속적으로 이제 수주를 따낼 수도 있다라는 점 기억하신다면 요 순서대로 이제 수주 공시가 나오고 더 호재가 빨리 반영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종목 한 종목이라든지 소수의 종목들을 선별하실 때는 이 플로우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시장을 보면은 소부장 기업들도 같은 장비 안에서도 등락을 굉장히 차별화된 흐름들을 보일 때가 있고 소재와 부품단에서도 다른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고 전공정과 후공정에서도 전공정이 가고 후공정이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주식을 하신 지 좀 오래되지 않은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 아직은 선별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ETF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ETF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아니라 반도체 전반적으로 묶어서 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된 ETF 상품을 말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개별 종목을 샀을 때 등락이 이 종목을 샀을 때 빠지거나 오르는 둘 중에 하나밖에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 일단 ETF를 쓰게 되면 분산 투자가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일단 한 종목을 베팅했을 때 리스크가 분산이 돼서 리스크적으로 굉장히 관리가 쉽다라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는 ETF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된 밸류체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지속적으로 위축되면서 현재 구간 8%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지금 7,639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추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 가까운 하락 보이면서 865선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막판으로 갈수록 시장이 더 빠지는 모습, 외국인의 이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무려 14%, 삼성전기로 12%두 자릿대 약세 보입니다. 지금 일봉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오늘 오후장 갈수록 더 빠지면서 일봉상 음봉 흐름 1위부터 5위까지 일제히 보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무섭게 빠지는데요. 제약바이오 기업들 오늘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낙폭 대비는 좀 덜 빠지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 좀 대안으로 생각을 해도 좋을까요? 대안으로 이쪽에 비중을 다 실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선별적인 투자를 하반기 때는 좀 할 수 있을 걸로 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 이제 케빈 러시의 연준 위원장의 일단은 발언이 좀 있었는데 물가는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물가가 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사실 성장주였던 이 제약바이오에게는 나쁘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사실 이 제약바이오라는 섹터 자체가 사실 굉장히 뭐 펀더멘탈이 안 좋고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반도체라든지 AI 쪽으로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펀더멘탈 대비 상당히 낙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수가 오히려 흔들리고 기존 주도주가 흔들릴 때는 이런 종목군들 쪽으로 순환매가 좀 돌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플랫폼 기술 이전이라든지 물질 이전 계약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지금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작년 대비했을 때 지금 같은 기간 동안 지금 연간 지금 마일스톤을 수령한 것, 즉 기술 이전을 해서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단계별 기술료를 받은 게 작년 동일한 기준 대비했을 때 한 68% 이상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준을 지금 달성했고 작년보다 더 기술 이전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수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 특히나 플랫폼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 개발 기업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금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결과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빅파마뿐만 아니라 사실 플랫폼을 많이 이전했다라고 하면 이제 물질 이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질 이전에 이어서 플랫폼 이전까지 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가장 또 기대가 되는 것들이 이제 정책 자금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만 했을 때 거의 13조 가까이 정책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냐면 일단 국민성장펀드에서 한 11조 6천억 원 정도가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으로. 그다음에 임상 3상 특화펀드에서 한 1,500억 원. 그다음에 K바이오 백신 펀드에서 한 1조 원. 그래서 한 12조 후반대가 이제 제약 바이오 쪽으로 흘러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기대감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1호가 탄생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가 지금 이미 5천억 돈 규모의 자금을 유치를 하면서 후속주가 뭐가 될지 굉장히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리가켄 바이오 주가 흐름들 상당히 좋았던 것들도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정책적인 자금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기술 이전을 했던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기술 이전 이후에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 또는 임상 발표가 유의미한 결과가 발표를 해서 추가 학회에 진출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사실 최근에 반등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대장들이 좀 많이 빠져서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알테오젠이라든지 에이벨 바이오라든지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 상당히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7월 달에 이슈들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은 30주년 대규모 기념 행사가 코스닥이 열리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사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미 나온 것들이 있지만 추가적인 대책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에서 시총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장 큰 힘을 좀 얻을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개별적이긴 하지만 FOMC 회의에서 일단은 조금 더 덜 매파적인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빠져있는 성장주들의 강한 반등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7월 달이다. 거기에 이어서 코론티 추진 같은 경우 임상 3상 추적 관찰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결과 공개가 또 7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임상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온다면 다른 기업들 쪽에도 기대감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고 조금 멀긴 하지만 10월 달에 또 유럽 종합학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7월 달 충분히 제약바이오도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기업들 글로벌 이벤트에다가 정부의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감 개별 이슈까지 하반기에 눈여겨볼 종목들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앞서 반도체 밸류체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반도체 외에 우리가 살펴볼 좀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전력기 쪽이라든지 아니면 전선 쪽이 가장 그래도 실적적인 면에서 좀 빠르게 반영이 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떤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아니면은 반도체 공장을 짓거나 여러 가지를 할 때 결과적으로 가장 필요한 거는 전력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전력을 소모하는 공장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것도 내용이 나왔었는데 오라클 연례 보고서에도 AI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병목이 반도체에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병목이 심할 수 있는 것은 또 전력 인프라일 것이다. 그런 말까지 했을 정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더 강화가 되고 있고 과거에 엔비디아 CEO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번은 했었거든요. 그만큼 전력 인프라를 지금 확보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또 도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먼저 또 수주가 쌓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전력 기업체 중에 대표적인 게 효성중공업이라든지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현대 일렉트릭, 그다음에 뭐 일진전기와 산일전기까지 이렇게 빅5로 볼 수가 있는데 대다수 지금 3년치 이상의 일감들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나게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너무나도 지금 쇼티지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반도체처럼 가격 인상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도 거의 다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전력 인프라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거를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해가는데 관세를 부과한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미국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세 같은 부분에서는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어떤 신규 건설에 대해서만 걱정을 수요가 많이 늘 걸로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있죠.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노후화된 전력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을 때 노후된 전력망으로는 이거를 충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30년 이상 된 것들을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교체 수요까지 맞물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너무나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공급자 우위의 시장은 당분간은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빅5 기업들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선주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들이 있었지만 지금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의 변동성만 완화가 된다고 한다면 뭐 가원전선이라든지 대원전선, 대한전선 이런 기업들도 한번 묶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변압기 중에는 개인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완화되면 5사 중에 가장 그래도 PER이 가장 낮게 평가받고 있는 그래서 수익성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역시나 산일전기가 가장 좀 안정적인 대안주가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선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소비 관련된 기업들, 그중에서 K-뷰티 섹터가 좀 방어적인 역할을 해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해도 될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수출 지표가 좋은 기업들 쪽은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력기기도 마찬가지였고 MLCC도 마찬가지였고 화장품도 마찬가지인데 화장품이 이제 지난달 수출액이 13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1년 전보다 40% 넘게 급증을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인바운드 수요가 늘기 시작하면서부터 국내에서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5월 달 같은 경우는 뭐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역대 최고 실적을 또 기록했던 게 바로 화장품 섹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은 잘 나오는데 너무나도 조정을 많이 받았던 역시나 섹터여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목들 하지만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분기 실적 확인하셔야 되는데 역시나 대장주인 APR이라든지 아니면 클래시스 그리고 화장품 주에서는 브랜드 중엔 달바글로벌 그다음에 스킨부터 쪽에서는 파마리서치와 역시나 LNC 바이오가 가장 실적 성장률이 좋은 상황이고 역시나 ODM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으니까요. ODM 기업들 3사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반도체 기업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섹터 종목을 봐야 되는지 그 대안에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시장이 많이 흔들려서 지금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현명한 투자 전략 저희와 함께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